안녕하십니까? 사건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보도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주차타워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술 취한 입주민이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줄 모르고 차량을 기계식 주차타워로 입고했다가 결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입주민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23년 1월 16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입주민 D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만 차량의 뒷좌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작은 안전불감증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역할은 차량 운반으로 끝나고 차량 내부의 탑승자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입주민 C씨가 주차장에 들어섰고 D씨의 차량이 주차타워 입구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C씨의 행동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C씨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O'씨에게 차만 있다고 알립니다. 단순히 차만 있다는 한마디는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차타워 입구 버튼을 직접 눌렀죠. 경비원 O'씨 역시 현장으로 가서 차량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입주민 C씨의 말만 듣고 차량을 주차타워로 입고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비원 O'씨의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탑승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민의 말을 신뢰하고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 결정적인 실책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D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기계식 주차타워의 리프트를 타고 15층 높이까지 올라갔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D씨가 차량에서 내리려다 그만 주차타워 아래로 추락하여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고층의 주차타워에서 추락한 D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허망하게 쓰러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여러 사람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겹쳐 발생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O'씨와 관리소장 B씨, 그리고 입주민 C씨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대 경비원 O'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업무상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입니다.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없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경비원 O'씨의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경비원 O'씨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그리고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그 작동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안전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입출구 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운전자가 하차했는지 혹은 승객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1차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입출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입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직접 입고를 처리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당시에도 O'씨에게 확인 의무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비원 어씨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때때로 비정상적인 입고 차량을 직접 처리해왔던 것이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그의 책임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한의 확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판결 이유입니다. 관리소장 B씨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오피스텔 내 모든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과 같이 위험성이 내재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안전 점검과 더불어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교육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이번 비극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 시스템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B씨의 부재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전체에 큰 구멍을 만들었고 결국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C씨의 경우입니다. C씨는 차량 선팅이 짙어서 내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을 열어보거나 차량 주인을 찾아 연락을 취하는 등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차가 있다고만 알리고 있고 버튼을 누른 행동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차량의 선팅이 짙어 내부 확인이 어려웠다면 단순히 추측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문을 열어 직접 확인하거나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의 행동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기계 작동에 앞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차타워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그 특성상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장치와 고층의 이동 구조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상시적으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결국 이번 사고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둘째, 차량 입고 전 탑승자 확인 의무 소홀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차량 내부 확인이라는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차량이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승객이나 다른 사람이 차량 내에 남아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안전 확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계 조작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모든 관리 인력과 이용자들에게 내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입주민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문제입니다. 입주민 C씨의 행동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안전의식을 간과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별일 있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모여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계식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입고 전 탑승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공지능 기반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 내부의 사람 유무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적인 지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 인력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교육 이수를 넘어 실제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차 타워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숙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사용법,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지침 등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입니다.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 타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물관리 주체는 주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기계식 주차장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포스터 게시, 안내방송, 입주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의 행동 요령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칙들, 예를 들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관리실에 즉시 신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 타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함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라는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현대 도시의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그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하는 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시스템 구축은 끝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